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957 대출 규제가 이어진 이후 어떻게 시장 흐름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9월 7일 일요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장한 부동산 수요 억제 추가 규제가 또 나왔죠. 사실상 627 대출 규제 2탄 후속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27 대출 규제가 워낙에 강력했었잖아요. 강력했었고 사실상 그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 대출 규제의 약발이 통상적으로 길게는 6개월 정도 가고 짧게는 3개월 정도 가는데, 그 약발이 조금 빨리 떨어졌죠. 거의 한두 달 정도도 안 돼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97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627 이후 굉장히 빠르게 식었죠. 그 이유는 대출 규제의 빈틈들,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빈틈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눌려있던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허점이 노출됐고 이런 공급 대책이 또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공급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번 잠깐 대책을 한번 되돌아보면, 먼저 이제 LH 위주의 공급 대책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LH에서 직접 시공해서 공공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는 과거부터 많은 역사들을 거쳐오면서 LH에서는 또 땅 장사라는 오명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시공 품질 저하 문제들도 있었죠. 또 LH는 수년째 엄청난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을 하고 시공을 하려면 또 다른 적자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누가 처리하게 될 것인지, 그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LH에서 최근에 이런 적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감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LH의 일거리들이 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일자리 또 만들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체된단 말이에요. 그런 로드맵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구심이 현재는 들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2030년부터 비로소 이런 정상적인 루틴이 들어갔을 때 착공 물량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벌써 지금 4년 후란 말이죠. 그 전까지 상승하는 이 아파트 값은 누가 막을 것인가? 어, 그거와 함께 정부에서도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조금 넣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주임사, 주택매매 사업자 등이 이제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전면 금지해 버리죠. 이게 이제 경매 제도로도 좀 활용이 됐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회하는 대출 경로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또 중단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은 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1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2억 원으로 또 제한을 해버렸죠. 사실상 1주택자들은 전세로 들어가지 마라. 전세 가지 말고 월세로 살아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공언해주고 있고, 이번 규제를 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출 풀로 받아서 갈아타기 하지 말고 능력이 되는 집에서 살아라. 뭐 이런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상급지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 누구나 다 상급지로 주택으로 옮겨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왜 자꾸 꺾어 놓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이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이 고가주택들 있죠. 그 고가주택에는 이런 대책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웃긴 거는 이런 수요 억제책을 하면 할수록 이 고가주택의 입지 가치가 더욱더 공고히 되거든요. 거기에 가격도 더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대출을 끊어버리고 또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 수요 심리가 더욱더 이게 속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게 끌어오르다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죠? 지금은 대출을 막았잖아요. 대출 규제로도 막고 세금 규제로도 막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조정지역으로도 막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막았던 것에 빈틈이 보이거나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요, 또 나중에 이게 풀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걸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요, 일단은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재산세가 올라가고요. 종부세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뭘까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아파트가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내 아파트가 올랐는데 그 위에 급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근데 그 윗 급지가 8억이었어요. 근데 상승기에는 내 아파트가 8억까지 올랐는데 그 윗 급지는 12억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3억만 있으면 됐던 거를 이제는 4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질까요? 못하는 거죠. 사다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락장을 보면요, 내 아파트가 5억인데 이게 하락장이 되니까 4억까지 떨어지고, 상급지 아파트는 8억짜리가 6억까지도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더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3억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2억으로도 갈아타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아타기 하기에 정말 최적의 여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내 소득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서 수월하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는 항상 하락장 때 해라. 시장이 조용할 때 해라. 잠잠할 때 해라. 그래야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내가 과감하게 가격 제한도 할 수 있고요. 가격 조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최상급지의 입지 가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요. 갈아타기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려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의 갭 차이와 가격 차이를 더욱더 벌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서 이 부작용을 더 나타나기 전에 대출 규제를 얼른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입니다. 집을 막 세네 채, 5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똘똘한 한 채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게 다 실수요자들이고 서민들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추후에 분명히 추가 규제가 나올 겁니다. 토어제는 당연히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이 규제 지정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점차적으로 또 풍선 효과식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전국이 또 불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다 오를 때까지 오르면 결국에는 아파트 사이클이요. 계속해서 오르지만은 않아요. 또 한 번의 이제 큰 하락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강제로. 이 규제로 인해서 강한 상승장과 강한 하락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또 사이클화 되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 좀 안 좋았던 그런 전철을 좀 밟아 나가는 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이번 97 대책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책이었다. 또 다른 수요 억제책은 결국에 시장을 억누르게 하고 또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면서 결국 전월세 매물의 급감, 전월세 가격의 상승, 그에 따른 매매 수요에 자극을 두게 될 것이다. 일단은 거래량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호가가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사실 사고 싶어도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사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든 마련할 사람들은 분명히 내 집을 마련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97 규제에 대한 저희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빨리 좀 집값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